아크 불합격 특수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크와 특수 기능사 시험을 평가해보자면 아크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빠른 시일 내에 실기 합격을 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샤온입니다. 사실 이번 시험에 다른 날짜로 해서 아크와 특수 기능사 시험을 봤는데요. 아크 기능사는 외관 검사에서 탈락을 하고 특수 용접 기능사 시험에서는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운 좋게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크 연습을 특수에 비해서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따로 일주일가량 용접 연습장에서 추가로 2시간씩 아크 연습을 했었고요. 결과는 아쉽게도 아크는 불합격이 되었고 특수 기능사는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특수 또한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특수를 4번 이상 떨어지신 분도 계시니까요. 각자 나름의 시험 난이도가 있고 기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각 기술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영상은 빠른 시일 내에 실기 합격을 할 수 있는 팁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용접은 기능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 합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고 익히는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아크 용접이나 특수 용접 기능사 시험을 치면 외관 검사에서 대부분 떨어지게 되는데 합격률이 20-30% 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기 시험을 알고 가면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기 시험 팁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실기 시험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실기 시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용접 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용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용접 도면에 대해서. 보통 대부분의 용접 실기 시험에서는 아래 보기 플랫, 버티칼 수직, 호리젠탈 수평, 자세가 골고루 나오지만 반드시 골고루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맞대기에서 플랫, 그리고 맞대기에서 수직과 필렛 수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대기일 경우 시작과 종점이 1cm 제외한 높이는 1mm에서 5mm 이내여야 합니다. 폭 또한 1cm 이내여야 하고요. 사실 폭과 높이는 오버돼도 됩니다. 외관 검사에서 감점을 주지 탈락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외관 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백비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크의 경우 3.2mm 용접봉으로 한 방에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10mm 지대에서 멈춰야 합니다. 처음 시작 10mm, 중간 10mm, 그리고 끝 10mm 잘라내서 굽힘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백비드가 제대로 안 나와도 됩니다. 이것은 특수 용접인 TIG와 CO2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에 백비드를 특수에서는 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필렛일 경우에는 모재 두께가 무조건 9T인데요. 가접을 둘 때 양쪽에 12.5mm를 띄워야 하고요. 그 마진이 플러스 마이너스 2.5mm입니다. 다시 말해서 1cm에서 1.5cm 그 사이에 가접을 두어야 하고요. 띄워야 되는 그 간격은 12mm입니다. 필렛 각장은 4.8mm에서 9mm 이내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크일 경우에는 시험 모재를 절단을 하게 됩니다. 아크 필렛일 경우에는 절단을 하게 되는데 그 절단 부위가 한쪽은 위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뒤로 가서 이렇게 필렛을 해야 됩니다. CO2 필렛은 절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앞뒤, 아래, 위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용접 방법에 대하여. 아래 보기일 경우에 후진법으로 하되 보통은 6T일 경우에 2패스로 완료를 하고요. 9T일 경우에 3패스로 완료를 합니다. 물론 스타일에 따라서 9T를 2패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직일 경우에 상진법 아래에서 위로 하고 보통은 6T일 경우에 2패스로 완료하고 9T일 경우에는 3패스로 완료합니다. 물론 하진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지만 전문가들이 그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수평일 경우 후진법으로 하되 9T일 경우 파이널을 3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6T일 경우에는 파이널이 2줄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수평일 경우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아크와 CO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튀그일 경우에는 아래 보기와 수평은 전진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수직은 상진법으로 하고요. 특수 기능사 시험은 티그 부분은 시험 모제가 3T만 나오기 때문에 2패스로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전진법과 후진법의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실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후진법은 내 몸 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할 경우에 후진법이라고 하고요. 전진법은 내 몸에서 멀어져 가는 방향으로 했을 경우에 전진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기 수평, 수직은 진행 방향이 항상 일정해야 합니다. 첫 패스에서 상진법으로 하셨으면 파이널까지 상진법으로 끝까지 하셔야 되고요. 첫 패스에서 후진법으로 하셨으면 파이널까지 후진법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첫 패스에서 전진법을 했다가 파이널에서 후진법으로 할 경우에는 탈락이 됩니다. 다섯 번째, 용접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필을 이용을 하십시오. 필렛의 위치를 맞출 때, 그리고 아크 중간을 표시할 때 석필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뿐더러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매번 철자로 간격을 측정하는 것보다 석필의 길이와 넓이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표시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 두 번째, 장비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모제를 대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실제 시험에 들어가십시오. 폐모제에 충분히 연습을 하고 적당한 전류값을 찾았을 때 시험 모제에 적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백비드를 언더컷 없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수축하기 때문에 진입 구간을 3.2mm로 하셨을 경우에 끝 구간은 살짝 벌려서 3.8mm 정도로 벌려서 가접을 하시면 진행 중에 수축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 중에 수축에 의해서 끝부분에서는 3.8mm에서 3.2mm 근처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최대한 같은 간격으로 백비드를 내기 위한 방책입니다. 주변 지형을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특히 아래 보기일 경우에 시험장의 지구가 높기 때문에 앉아서 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일어서서 해야 되는데 주변 지형, 다시 말해서 벽이나 지구 기둥에 몸을 기대어서 아래 보기로 하시면 몸이 흔들리지도 않고 운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필렛이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에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운봉을 할 때 아래 위가 아니라 대각선으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필렛 외관에서 비드 표면이 볼록하게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필렛일 경우에는 맞대기보다 전류를 조금 많이 올리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관을 통과했지만 굽힘 시험에서 필렛이 잘 떨어진다고 합니다. 90% 합격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필렛에 굽힘 시험에서 떨어지면 정말 억울하겠죠. 실제 이런 사례가 제법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크일 경우에 중간에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크 기능사일 경우에 용접봉이 한 번에 다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멈춰야 되는데 이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석필을 가지고 표시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필로도 중간에 표시를 하지만 실제 용접면을 쓰고 하다 보면 차광 확률에 의해서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요. 언제 끊어야 될지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가공할 때, 루트면을 낼 때 중간 부분에 그라인더로 그 부분을 좀 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요. 틱을 경우에 가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가접으로 인해서 가스 실드 지그의 백판에 정확하게 밀착이 안 되면 이렇게 살짝 가접 부위가 밀착이 안 되고 뜨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가스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다 새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화가 되기 쉽겠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티그 시험 모제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 빗질로 가공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산화 부분을 보겠다라는 이야기이겠죠. 티그일 경우에 힘을 빼고 작업을 해보십시오. 경험적이지만 힘을 뺄수록 위빙이 잘 되고 비드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관 검사 후에 오작 판정이 아닐 경우에 보통은 그라인더로 작품을 평평하게 갈아오라고 합니다. 기쁨의 순간이죠. 90% 합격의 문에 다가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작품 수거 후 일괄 굽힘 시험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외관 검사 통과 후에는 90% 이상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티그는 점도가 있어서 외관 통과하면 굽힘 시험에서는 거의 부러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CO2 맞대기도 백이 잘 나왔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굽힘 시험에서 필렛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맞대기보다 높게 전류를 올린 다음에 하시는 것이 마지막 합격의 기차를 타는 비결입니다.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아크 특수용접, 아크와 특수용접에서 가장 외관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백 내는 부분입니다. 사실 투패스나 파이널 패스로 비드를 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백 내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진짜 실력을 떠나서 시험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스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평가하시는 분의 말씀이 높이와 폭은 의외로 관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이고요. 다시 말해서 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백이 제대로 안 나오면 굽힘 시험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아예 외관에서 탈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저처럼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아크와 특수용접 기능사 시험을 평가해 보자면 아크가 솔직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아크 유지가 힘들다. 다시 말해서 CO2와 티그는 아크 유지, 아크라고 해야 되나요? 아크 유지가 쉽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요. 하지만 전기 용접은 7016 용접봉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아크를 일으키는 것도 어렵고 끝까지 유지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꺼지고 다시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하면 선수라고 해도 그 부분은 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백을 낼 때, 다시 말해서 첫 패스일 때 15cm의 시험 모재에 용접봉을 한 방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용접봉으로 한 번에 다 비드를 낼 수 없습니다. 중간에 한 번 끊고 새로운 용접봉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기존 특수 용접, 다시 말해서 티그와 CO2 용접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티그랑 CO2는 한 방에 백비드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시험 보실 때 아침부터 힘을 빼지 마십시오. 차가 있으면 무거운 장비를 들고 시험장까지 가지 마시고 차가 있으면 반드시 타고 오십시오. 정 안 되면 택시라도 타고 오세요. 초반에 힘을 빼면 정작 중요한 시험에서 망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무거운 장비를 들고 시험장까지 갔다가 집에 왔는데 완전 녹초가 되었습니다. 특수용접, 아크용접, 기능사 실기시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합격률이 한 20% 내외니까 그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위의 내용을 잘 준비하셔서 오작 없이 외관 통과 후 그라인더 작업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이렇게 아크 특수 용접 실기시험 관련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접 실기시험에 조그만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